강남 간다. 뭐 이런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?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. 지금 뭐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? 홀수 생일인 사람하고 짝수 생일인 사람하고 두 집단을 나눠놓으니까 홀수 생일인 사람이 자기 집단 다 같은 홀수 생일인 사람에 대해서는 호감을 느끼고 짝수 생일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더라는 거잖아요. 근데 문제는 뭐예요? 이 홀수 생일이냐 짝수 생일이라는 게 중요하냐 이거지. 우리가 진짜 호감을 느껴야 되고 반감을 느껴야 되냐는 거지.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뭐예요?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고 그 집단에 속하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감을 느끼고 반감을 느끼는 것은 합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잖아요. 그죠? 그 밑에 이제 뭐 그 닥터 스스 그 버터 전쟁 책 하는 거는 뭐냐면 버터빵이 버터가 발린 부분이 위에 올라오는 거하고 버터가 발리는 게 밑에 올라오는 사람하고 두 집단을 나누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차이냐라는 거지. 근데 그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게 우화적인 거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하는 게 뭐 어떤 거냐 하면 진짜 명분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닌 가지고 서로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주장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리성에 근거하는 거는 아닐 것 같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. 이야기의 힘. 지금 제목이 이야기의 힘인데 이야기의 힘.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게임스탑이다. 그 뭐죠? 뭐 대략 게임스탑 이야기 아세요? 뭐 어떤 건지? 대략 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게임스탑의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어느 누군가가 이제 이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게임스탑 공매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근데 게임스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거예요? 어떤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. 그 사이트가 뭐냐면 레딧이라는 이 사이트죠. 레딧 가지고 저 공매도 저 세력은 나쁜 놈들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쟤들을 무찌르자.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.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서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손들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, 그러면 과연 이 게임스탑이라는 이 회사가 펀드멘탈이 그 정도로 주가가 지금 이 얼마예요? 한 얼마 정도 될까요? 여기는 한 5불? 근데 지금 여기 얼마예요? 300불. 5불이 300불이면 어떻게 되나? 60배.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60배 올랐을까라는 질문이죠, 사실. 그죠? 그게 아니고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한다. 뭐 게임스탑 그 이제 이야기들 그 중간에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거죠.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공매도 세력을 무찌르자 해서 다 같이 사가지고 안 팔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되는데 이놈의 이 한국에서 온 이 저 서학개미들이 샀다가 그 다음날 그냥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쟤들은 배신자야 그러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죠. 뭐 그겁니다. 지금 이 이벤트로 보면 이 스토리라는 곳이 이게 지금 뭔가 이거 이거 주식 사는 사람들 호구들이다. 그죠? 네.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요 트윗을 보는 순간 어느 누군가 분노를 한 거죠. 분노하니까 이 새끼 죽여버리자. 그다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결국에는 이날 지금 이 정도 왔을 때 뭐예요? 지금 요 회사가 앞으로는 공매도 리포트 안 내겠습니다. 네, 손들고 손들고. 네. 그래서 뭔가 하여튼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리가 되면 그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.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밈, M-E-M-E. 밈이 뭐냐면 언어, 모방 등 비유전적 속성을 통해 어떤 성질들이 다른 개체로 전이되는 거예요. 그래서
흔히 밈주식 하면 뭐냐면 뭔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인터넷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루어지는 주식. 마치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뭔가 계속 모방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밈은 뭐죠? 유전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모방이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이 형성되는 주식 그게 민주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테마주죠. 누구 대선 후보가 이 회사하고 좀 관계 있는 것 같아. 진짜로 관계 있는지 체크해보면 관계도 없어. 그렇지만 관계 있다고 우리 모두가 믿어서 주식을 사면 주가는 올라가잖아. 뭐 이런 겁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던 45분 넘었습니다. 예, 예. 아까 이야기했던 사교 성취 효과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게 누구한테까지 있다는 거예요. 이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군중 심리가 있는 것 같다. 이 이제 그 허슐라이프는 뭐냐면 이제 군대 개미들이 어떻게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전이되는가 하는 것을 이 군대 개미의 움직임 가지고 주식시장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실제 가격금은 이렇게 되는 게 적절한데 실제로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. 꼭대기 근처에 가면 변동성이 훨씬 더 급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꼭대기 근처 가서 떨어지면 그러면 내 그때 팔면 되니까 설사 이게 버블이라도 무슨 상관이냐. 버블이 꺼지게 되면 9% 오르니까 그럼 내가 꺼지기 직전에 내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. 이 움직임 보면 마지막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이 시점에 이제 급락하는 추세 반전을 하구나라고 생각해서 팔았으면 이렇게 되고 나면 후회할 거 아니냐. 그죠? 그러니까 만약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 주식은 문제가 있다, 가치가 없다라고 믿으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, 여기서? 그냥 바로 이렇게 돼버리겠죠. 근데 이 허슬라프라는 이 양반이 분석해보니 대부분의 이런 현상들은 이런 식의 스무드한 패턴을 가지더라고요. 그리고 이하의 힘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질 건데 과연 여기 투자하는 게 맞을까?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행동금융학이라는 거고요. 인간은 비합리적인 면이 더 많다라는 거고요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효율적 시장 가서 인간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인 게 있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이거는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들이 주장하는 거고요. 반면에 행동금융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비합리성도 좀 있는 것 같다. 이런 거죠. 90만 명의 띨띨이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의 똘똘이 이기는 현상도 벌어지는 것 같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행동 편향 등이 있고요. 이게 우리 투자에는 상당히 좀 교훈이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런 경향이 있으니 이거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겠다. 이런 거고요. 이제 행동금융학으로 최근에 이제 받은 양반 중에 하나가 리차드 탈러라는 양반인데 그 양반은 지금 헤지펀드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헤지펀드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행동 편향이 있으니까 그 행동 편향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헤지펀드를 만든 거예요. 뭐 대략 내용은 그런 거네, 그죠? 처분 효과. 그래서 이익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실현하니까 이제부터 이익을 좀 늦게 실현하십시오라는 거고요. 손실은 너무 끌고 가니까 빨리 좀 손실을 끊으십시오. 라는 거고요. 시장은 뭔가 과잉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과잉 반응을 좀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뭔가 무리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, 군집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, 그러면 그 무리에 갔다고 해서 편안하게 마음 느끼지 말고 숫자를 확인해가지고 본질 가치가 어떻게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. 그런 이야기들이고. 오케이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혹시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
질문 없어요. 그러면 뭐 다른 거 질문하시죠. 다른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. 그 막 그런 이 단기적으로 막 엄청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좀 프로그래밍해서 돈을 좀 벌려는 게 약간 펀드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그런 콘트도 있어요. 그런 콘트도 있고,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그런 시장에 이 뭡니까 막 이 과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과다 변동성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콘트도 있을 수 있고, 그다음에 펀더멘탈을 뭔가 하는 콘트도 있을 수 있고, 콘트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냥 콘트는 뭐냐면 숫자로 확인해 가지고 이게 돈을 버는 전략이면 이걸 쓰고 돈을 버는 전략이 아니면 이걸 안 쓰겠다라는 게 콘트예요. 그리고 그거하고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뭐예요? 그냥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질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 저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콜트도 있는 거죠. 그런 거죠. 애널리스트 중에도 보면 퀀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뭐예요? 콜트 아니에요. 그런 거죠. 그 이제 어디더라?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서울대 저 무슨 과였더라? 하여튼 공대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.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막 데이터 애널리시스 해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지금 자산운용사를 하나 생각. 문병로 교수님 아닌가요? 예, 예. 예. 근데 이제 그 양반 같은 경우에 그 양반 펀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양반이 하고 있는 그 펀트는 뭐 어떤 거냐면 어, 그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라고 생각합니다. 그분 쓰신 책을 한 권 봤었는데 되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투자를 가지 하시더라고요. 네.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어, 이렇게 펀더멘탈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지 테크니컬한 거 가지고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테크니컬한 쪽은 아니에요. 펀더멘탈한 성과가 엄청 좋더라고요. 보니까.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음. 뭐 돈이 되니까 아마 회사를 차렸겠지. 그 보고서 저희 썼잖아요. 음. 그 뭐 분량 제한 같은 건 없었던 거죠. 네, 없습니다. 네. 음. 그냥 그 네. 우리 취지는 뭐냐면 플랜 2C고요. 그리고 피드백해서 다시 플랜 2C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여기 학점도 아니고요. 좀 끝나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본인 투자에 피드백하고 가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뭐 중요한 거죠. 네. 뭐 물론 학점도 그런 식으로 매기려고 해요. 이 사람이 얼마나 깊게 열심히 모의투자를 하다 보니까 뭔가 궁금한 점이 생겼고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했냐 하는 한 학기 동안의 과정을 뭔가 평가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. 사실은. 그리고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이번에 그 보고서는 피드백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? 제가 해주고 싶은데 네. 자신이 없어요. 지금.